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가 이제 한 분 더 오셔서 더 꽉 찬 느낌에 네. 아까 웃음소리 들었는데 그 소리만으로도 또 더 꽉. 막 울려요. 막. 네. 자, 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30일부터 공연이 될 건데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주인공 타미노 역을 맡으셨는데요. 세계적인 권위의 오페렐리아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성악가 김건우 씨 모셨고요. 그리고 또 마술피리에서 파파게노 역을 맡으시고 지난번에 105회 출연해 주셨어요. 네, 예. 네. BBC 카디프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성악가 김기훈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꽉 찼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공연을 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네. 조심하고자 이제 저희는 마스크를 끼기로 썼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먼저, 저 먼저. 형 먼저, 아우 먼저 뭐. 네. 그냥 저기 안 보고 해도 그냥.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네. 카메라를 보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마술피리에서 파파게노 역할을 맡게 됐고요. 저번에 105회 때 인사드렸고 이번에 또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테너 김건우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먼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타미노 역할을 맡고 있고 제 왕자 역할 타미노 왕자입니다. 네, 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고요. 영국에 살고 있고 네. 이 연주를 위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네. 와. 네, 테너이시고. 네. 아니 저기 복도에서 들어오실 때부터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막 오늘 기대가 네, 된다 네. 했었는데 그 두 분이서 이제 마술피리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두 분이서 좀 이미 원래 잘 아시는 친하세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저희의 인연은 2016년도에 네. 서울국제 콩쿠르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음악 콩쿠르. 네. 네. 저희가 그때 파이널 진출자였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1, 2등을 했는데 네.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같이 어느 분이 출연하시- 1등을 하셨나요? 우리 BBC 카디프 우승자. 저보다 한참 어린 제가 좀 더 운이 좋았던 걸로. 바리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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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 2등을 같이 나란히 하셨던.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서울국제 콩쿠르가 성악 콩쿠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군면제가 되는 콩쿠르예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저희는 군필자였어요. 맞아요. 그때 충성. 군악대에서 뭐 온갖 악기 다 하셨다고 네, 그때 맞아요. 말씀하셨던 기억하시네요. 게 기억나는데. 네. 네. 그렇구나. 밑에 후배들이 좀 네, 그 수많은 후배들의 앞길을 막았던 성악가들이 저희입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어떡하겠어요. 네. 다 군대를 다녀오시고. 네. 네. 근데 두 분에서 이제 같이 공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원래 샌디에고에서 네. 그 2021년 1년이었어요? 2022년. 네.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원래 샌디에고에서 저희가 꼬지판투 때로 저 호흡을 맞출 뻔했는데 한국인 주연 2명이 오. 가서 프리미어를 원래 하는 거였는데 오.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롭게 혼자 네. 그렇구나. 같이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꼬스판투 때에 가장 큰 그 이슈가 뭐냐면 이제 둘이 변장을 해요. 그죠.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네. 피부색도 같고 느낌이 아.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요즘 조금 트렌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백인이 누가 맡았으면 둘 다 백인이었으면 좋겠고 둘 다 흑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저거 헷갈릴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캐스팅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됐던 것 같아요. 와, 네. 재밌었을 텐데. 그러게요. 네.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때는 원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더 반가우셨겠어요. 이렇게 그럼요. 또 너무 반갑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같이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고민 이렇게 좀 기대 또 하고 좀 어떻게 뭐라고 할까 그런 네.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그게. 그죠. 네, 이게 네. 한국에서는 가능한 건데 네, 그 네. 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같은 동양인과 같은 국적인 친구, 네. 그 특히나 뭐 이렇게 사실 저희는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변방 국가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오페라에서는. 네. 오페라로서는 네. 그러니까 동시에 캐스팅되는 게 참 어려우니까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하죠. 네. 일단 마술피리에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네, 아까 네. 왕자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왕자입니다. 네. 마술피리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왕자님이 먼저 해주시죠. 마술피리는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뭐 모차르트를 설계를 해드려야 될까요? 모차르트 아 모차르트는 뭐 많이 유명하니까. 설명 안 해도 네, 네, 천재니까요. 네. 천재고. 네. 근데 이제 늘 이게 느껴지는 건 정말로 짜임이 좋아요. 음.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100년 전에 나왔었으면 갸우뚱 했을지도 몰라요. 10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학생들도 이 정도 만들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2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이걸 진짜 센세이셔널했겠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냈을 때 그 네. 정도로 음악으로서는 뭐 사실 흠잡을 게 없고요. 드라마에 맞춘 음악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제 벨칸토 테너라서 벨칸토 쪽 오페라를 많이 하는데 네. 모차르트를 가끔 이렇게 해보면 벨칸토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들은 모차르트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좀 대충 했다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요? 모차르트가 그만큼 짜임이 좋으니까 아, 모차르트 그래서? 비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모차르트가 완벽하게 이 타이밍에 이런 드라마를 생각을 하고 뮤직을 넣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벨칸토 오페라들은 가끔 보면은 그냥 쭉 부르고 땡 이런 게 많아요. 벨칸토 오페라가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거예요? 일단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700년대 후반 물론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지만 네. 그때 그 시대를 제일 대표하는 게 이제 모차르트였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벨리니, 도니제티, 로시니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탈리아 그 오페라 황금기가 또 시작이 네. 된 거거든요. 1800년대 초반 때. 근데 그때 오페라들이 또 특징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오페라 형식이라든가 아리아 형식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베르디가 나오고 또 베르디 이후에 또 푸치니나 뭐 네. 여러 이제 좀 되게 현대적으로 느낌이 드는 영화 같은 그런 음악들이 나온 그런 느낌의 오페라들이 또 나오고 근데 도니제티, 로시니, 벨리니가 있었던 시대를 그 되게 우리는 통칭해서 네. 그 세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는 벨칸토 오페라가 있었던 벨칸토 오페라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그때에 나온 그 오페라를 부르는 가수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막 기교를 잘해야 되고 네. 고음도 잘 내야 되고 소리도 깨끗하게 잘 내야 되는 그냥 와 이게 히어로틱한 것보다 네. 조금 더 섬세하게 네. 노래를 불러야 네. 되는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해요. 테크닉적인 요소가 많이 네. 필요하죠. 네. 네. 감정적이죠. 감정적인데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더 많이 보여요. 테크닉적인. 근데 모차르트는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것 같아요. 네. 테크닉도 중요하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음악 라인이나 이런 걸 잘 못 살리면 싱어가 잘 살리지 못했다 그러면은 너무 듣기 싫어지는 그런 요소가 많더라고요. 모차르트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테너든 바리톤이든 다 비슷한 거죠. 네. 모든 싱어한테요. 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뭐 대충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만드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냥 상대적으로. 예. 자기 것도 막 베끼고 막 그때는 좀 아. 찍어내는 게 좀 있었대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워낙 양산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 예, 막 예. 오페라가 부흥기니까 네, 네. 나 다음 주에 이거 필요한데 극장에서 막 빨리 야 로시니 막 그 작품 하나 빨리 써줘 그러면 알았어. 옛날에 지금 막 써놨던 쓰다가 거. 옛날 네, 써놨던 거 막 맞아요. 섞어서 쓰고 막 아, 사실 모차르트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천재구나. 음. 부끄럽다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모차르트가 성격이 되게 유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천재들 보고 보통 이제 미친놈이라고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 미친놈 중에서도 약간 유쾌한 광기를 좀 가진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그냥 장난치는 듯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진지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보통 희극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것도 마술피리도 사실은 동화책스러운 네. 그런 동화 같은 그죠. 내용이잖아요. 네. 뭐 전형적인 클리셰 네. 왕자가 네. 어떤 공주한테 공주. 반해가지고 나쁜 적을 무찌르고 해피엔딩. 구하러 간다. 네. 와 이렇게 예쁘게 끝났어요.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보는 동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거는 외국에서는 성인을 위한 동화라고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가족 오페라처럼 연출을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연령가로 볼 수 있게끔 네. 많이 네. 꾸몄는데 외국에서 가면 실제로 파격적으로 정말 막. 파격적이고 네. 뭐 소위 말해 야한 연출을 정말 많이 집어넣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파미나 그러니까 공주 역할을 하는 역할이랑 이제 저 빠빠게노랑 네. 뜬금없이 이상하게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 안 해. 뭐를. 네. 왜 그렇게 아 할까? 지금 왕자라서 기분이 안 좋군요. 그 얘기 나오니까. 괜히 그런 걸 내 집어넣기도 여자는 하고 그러게요. 소유욕이 좀 강해서 네. 난 아무것도 갖지 못해 나중에 결론적으로. 진짜 결과도 그렇게 돼요? 아니요. 그건 오셔서 아니고요. 보시면 압니다. 짝이랑 파트너. 실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인사할 때랑 시험 볼 때만 손을 좀 잡고 있는 맞아요. 정도지. 맞아요. 예, 나머지는 듀엣도 없어요. 듀엣도 없나요? 같이 노래를 못 해요. 그렇구나. 삼중창은 있죠. 네. 이제 양창은 듀엣이 아니잖아. 넌 있잖아. 저는 있어요. 넌 여자랑 하잖아. 파미나가 저랑 난 이게 노래 부를 때 싫다고. 더 행복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둘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 이게 숨겨진 이야기 같네요. 너무 네. 느낌이. 파미나랑 빠빠게는 뭐 하면서 둘이서만 노래 불러요? 이제 제가 그 타미노가 저한테 초상화를 건네줘요. 네. 이 여자를 이제 각자 찢어져서 찾아보자. 네, 찢어서 찾으라고 저한테 이 찾은 거죠, 이거. 초상화를 건네주고 먼저 찾았어요. 먼저 찾았어. 근데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네. 일단은 가서 제가 혹시 당신은 밤의 왕의 딸이냐고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저는 제 역할은 조금 바보 같아요. 그냥 세자비가 네. 직업이긴 한데 네. 되게 순박하고 유쾌하고 좀 허풍 떨고 네. 좀 그런 사람인데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음. 그거를 파미나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 네. 그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원래는 순수하게 네. 와,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걸 다른 식으로 네. 이런 건 사랑이야 하면서 직접적으로 왜 가르쳐주냐고. 알려주는 거죠. 왜? 요번 연출은 그렇지는 않죠. 네, 보시면 압니다. 네, 네. 전체 연령가라고 보시면 하죠. 전체 연령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너가 제일. 저는 괜찮아요. 너무. 네. 재밌다. 그러면 그 순수하고 약간 좀 바보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 파파게노의 세자비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럼 저희가 그 연습하실 때 영상이 맞아요. 있잖아요. 연습할 네. 때 영상을 네,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기훈 네. 씨가 부르는 나는야 세자비 파파게노의 노래 듣겠습니다.
froh und lustig sein, denn alle Vögel sind ja mein. Der Vogelfänger bin ich, da steht lustig, heißer Hopsasa. Ich Vogelfänger bin bekannt, bei Hand und Jugend im ganzen Land. Ein Netz für Mädchen möchte ich bin sie gut sind, weiß für mich. Dann sperrte ich sie bei mir ein und alle Mädchen werden mein. Wenn alle Mädchen wären mein, so tauschte ich das Zucker ein, die welche mir am liebsten wär, die gern ich gleich den Zucker her. Und küsste sie mich zärtlich, dann wär sie mein Weib und ich ihr Mann. Sie schlief an meiner Seite an, ich liebte wie ein Kind sie ein. 네, 이번 공연 리허설 네. 예, 때 네. 모습으로 연습 장면을 연습 장면, 좀 공개를 예. 했었는데 그때 촬영한 나는야 영상이고요. 새잡이 봤습니다. 네. 연기를 굉장히 너무 열심히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예. 재밌는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그때 곡성에서 예. 네, 뭐 저런 열심히 연기는 노래- 생활 연기라고 했었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 네. 새잡이가 이제 뭐 새를 잡아서 이게 새를 잡아서 밤의 여왕한테 이렇게 네, 가져다가 예, 그럼 뭐 시녀들이 먹을 걸 주고 네, 맞아요. 그런- 새 납품하는 거죠. 그죠. 새 납품 없잖아요. 네. 새 납품 없죠. 예. 근데 밤의 여왕이 사실 여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하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밤의 여왕이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인데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딸을 그러니까 파미나 데리고 공주를 있는. 데리고 있는 자라스트로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바뀌는 게 나름의 반전이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밤의 여왕이 굉장히 그 고음의 예, 그런 아주 그 유명한 대단한 거. 테크닉으로 예. 예, 그런 노래를 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밤의 여왕이 이제 타미노 왕자한테 내 딸을 구해달라 지금 그렇게 되는 지령을 거죠. 내리죠. 예, 지령을. 예. 그래서 타미노 왕자는 자라스트로라는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무찌르고 공주를 파미나 데려와야지. 공주를 데려와야 된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럼 마술피리는 뭐예요 여기서? 무기를 하나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무기예요? 그걸 불면 조종이 돼요. 동물들도 막 맞아요. 막 춤추고 네. 막. 아, 왕자가 착해지고. 불면요. 위험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밤의 여왕은 사실 악역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주는 이 무기는 굉장히 뭔가 평화로운 예, 무기죠. 평화로운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렇네요. 칼을 안 주고요. 피리를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피리를 나도 알았던 자기 있는데. 딸한테는 칼을 쥐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막 세게 막 죽이라고 그러면서 칼을 쥐어주는데 이 왕자한테는 왜 이런 너무나 그 평화로운 예, 무기를 줬을까? 그러네요. 싸우다가도 다들 막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재밌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모차르트 물어볼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참 이게 되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지 싶은 대목들이 좀 네.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마술피리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네. 그 노래는 무슨 말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독일어로 노래. 독일어로. 독일어로. 네. 네.
그게 징슈필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아, 싱슈필은 이제 저희가 노래와 노래 사이에 연기가 들어가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노래적인 요소는 빼고 음. 연극 톤으로 네. 하는 이제 그 대본 독일어 대본을 그냥 연극 톤으로 하는 걸 이제 싱슈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이번에 한국어로 바꿔가지고요. 중간에 대사는 한국어로. 네. 네. 징슈필이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네. 네. 독일에서 이제 그런 형식이 나왔는데 네. 이걸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노래도 있고 플레잉 그 액팅도 있고 그러니까 징슈필 그러지 않아요. 그게 네. 물려진 거죠. 네. 뭐 누군가 네. 이런 걸 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네. 그 당시 유행하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가 쓰는 오페라 중에서도 이탈리아어로 쓴 오페라도 있잖아요. 네. 코스카토 그죠. 때가 그렇고 그죠. 돈조반니가 그렇고. 네. 그 3대 오페라가 있는데 네. 그 레노체 디 피가로, 그러니까 피가로의 결혼, 예. 코시판투 때 돈조반니. 돈조반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독일어로 네. 썼다는 거죠.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대중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네. 당시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 써야지만 네. 되는 거였죠. 근데 독일어로 레시타티브를 쓴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은 레시타티브라고 하면 이제 대사 부분은 대사. 네. 다 음악으로 해가지고 코치파트 때나 돈조반니 다 음악이에요. 아. 완벽한 이탈리아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쓴 거죠. 네. 네. 그 당시 유행하던. 음. 근데 모든 게 다 음악인데. 네. 근데 이제 이건 같은 사람의 같은 작곡가인데 다른 형식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되게 연극적인 극적인 걸 아, 넣고 네. 사람들이 거기서 깔깔깔깔 웃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말로 하니까 막 애드립도 하고 막 아.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애드립이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연기하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른 부분이 발생된 거죠. 그 연습하는 이 장면에서 아까 나오진 않았는데 뭐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뭐 광화문 뭐 세종문화회관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죠. 막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이 다. 네. 네. 다른 오페라는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죠. 해요 또 이렇게. 저도 보고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서 잘 안 울려지는 것 같아요. 아. 징슈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면 가깝지가 않으니까요, 대중은. 네.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제작하시는 분들의 고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네. 이걸 했다가는 속된 말로 진짜 망할 것 같은. 관객들이 알아야지 찾아오는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물론 그런 도전도 필요한데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마술피리는 그래서 약간 이런 연극적인 면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이거를 좀 약간 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면서 이 약간 뮤지컬 배우도 출연을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연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그런 식으로 연출한 경우도 있었고 약간 가족 오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대극장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오페라거든요. 도전이죠. 네. 이게 아기자기한 오페라라서 그죠. 소리를 되게 크게 내고 해야 되는 어떤 낭만주의 오페라 그 다음에 베리스모 오페라 뭐 이런 거랑은 다르게 네. 되게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대극장은 너무 크고 네. 천성 미만이요. 네, 천성 천성 미만 미만. 정도 네. 극장에서 딱 대극장의 절반도 네, 안 딱 되는 컴팩트한 사이즈. 사이즈에서 네. 그것도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지 대사도 잘 들리고 네. 사실 제가 뭐 타미노가 노래하거나 파미나가 노래하는 부분은 그래도 라인이 쭉 이렇게 네. 풀어지는 노래인데 제가 하는 노래들은 되게 그냥 좀 따따따. 발랄하고 네. 말이 많은 쉽고 막 오페라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내 어떤 발성에 의한 소리 전달이라기보다도 가사가 조금 더 중점이 되는 네. 네, 그런 오페라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징슈필이라는 것 자체가 연극 톤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또 마이크를 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극장이라는 큰 공간에서 하기에는 사실 원래는 무리가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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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도 그러면 대극장보다는 작은 데서 많이 하나요? 대극장에서도 합니다. 아, 해요. 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외국 해외 극장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다목적으로 지어진 공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이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요. 네. 여기선 뭐 뮤지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다른 공연들도 그죠.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외국의 오페라 하우스들은 오페라를 위한 극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향이 오페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런 어쿠스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힘이 그렇게 안 들죠. 네. 아. 2천석 똑같은 2천석 이상의 극장이더라도 그걸 이제 오페라 그 전용인 거랑. 예, 맞아요. 그 네. 이제 객석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채꼴로 넣을 수도 네네. 있고 원형 실린더형으로 넣을 수도 네.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원통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멀리까지 보낼 필요 없고 그냥 소리가 안에서 도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 진짜 초반 뭐 이거 바로크 작품들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럼 대극장에서 할 때는 발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게 있겠네요. 저희는 원래 뭐 하던 대로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도 왜냐면 거기서도 무리한다고 해서 네. 드라마틱한 차이가 난다면은 시도하겠지만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되게 드라마틱한 차이라고 느끼겠지만 듣는 사람 아,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네. 효과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줘서 부른다거나 조금 더 에너지를 주면은 그러니까 소리를 밀어서 내게 내버려요. 그러면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자칫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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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벨 칸토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는 좋은- 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좋은 노래를 들려줘야 되지 어떤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게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아. 들리긴 들려야 되지만 예뻐야 돼요. 예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성악가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팍 튀는 거예요. 잘 들리기도 잘 그럼요. 들리면서. 잘 들리는데 라인이 예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게 딱 되는 거죠. 아 저도 해줘야 되나요? 늦었어. 9번을 했는데 내가. 어쩐지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눈치가 좀 없어서. 지금 기다리면서 했는데. 네. 그러면 네. 양자님의 노래도, 아리아를 네. 어떻게 이 모차르트의 이 테너 아리아는 뭐가 다른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파미나 공주의 이 초상화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부르는 노래죠. 네. 이 초상화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아름답구나.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Es ist bezaubernd schön, in noch kein Auge gesehen. Ich fühl es, wie das Götterbild mein Herz mit neuer Regung füllt. Mein Herz mit neuer Regung füllt. Dies
네, 이초성화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아름답구나. 테너 음. 김건우 씨가 이제 부른 걸로 봤는데요. 너무 감미롭고 막, 네. 아름답네요. 진짜 어려운 아리아입니다. 어, 어. 잘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점이 특히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그 선율적으로 네. 부르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음. 그러니까 뭐 분명히 여기서 특히 저한테는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저 아리아를 불러야 되는 학생들이든 뭐 이제 기성 성악가들 분들이든 그 뒷부분이 제일 까다롭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뭐 중간의 부분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어쨌든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하이라이트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쉴 구간이 사실 없어요. 좀 충분히 쉴 구간이 없는데 그게 왜 꼭 쉬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그 라인들이 이렇게 그 미들 보이스 쪽하고 하이 보이스 쪽 그 경계면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테너로 따지면 그 미, 파, 파샵, 솔 요쪽 네, 요 네. 부분이에요. 거의 뭐 네. 파, 파샵, 솔 근데 다 파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깔딱 잘못하면 일로 올리기도 뭐하고 떨어뜨리기도 뭐하고 소리를 내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자들 용어로 빠사쪼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미들 레인지에서 하이로 하이레인지로, 음으로 가기 네. 위한 어떤 그 과정 중에 네. 소리가 체인지가 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파트마다 그 구간이 다른데 네. 테너가 아까 그 구간이 뭐 파샵 네, 솔 네.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모차르트가 저 음역에다 다 써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높게 하든가 아. 그보다 낮게 하면 또 근데 또 임팩트가 없으니까 차라리 높게 하든가 하는데 다 거기다 걸어놔서 예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좀 막 들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음이 계속 변화하더라도 같은 음색으로 갔으면은 같은 음색으로 가야지 좀 귀에 안 거슬릴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테크닉적으로 처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렇게 게다가 이렇게 예쁜 선율이 가는 도중에는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처리하는 테너가 진짜 잘하는 테너인데 네. 그래서 잘하는 테너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서요. 아. 고마워. 드디어 하는구나. 일단 계좌번호.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고. 아, 그럼 바리톤도 그런 파사지오 구간이 있죠. 있겠네요. 네, 있죠. 모든 파트에 다 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빠빠게노가 부르는 아리아는 네. 뭐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처리가 되는 네. 아리아들이기 때문에 쉽단 얘기죠. 아니,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껌이지 뭐 이 정도는. 빡빡이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기훈 씨, 와우. 저는 해달라고 안 했는데요. 아, 네. 아무튼 빠빠게노는 그래서 조금 더 모든 바리톤들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그게 만약에 그 테크닉적으로 힘들게 적어놨으면 제 추측이건데 그러면 네. 빠빠게노를 하는 싱어가 빠빠게노를 즐기지 못할 거예요. 아. 빠빠게노는 캐릭터거든요, 진짜. 네. 여기도 네. 하고 야, 이 막 캐릭터는 이렇게 정말 하니까. 맛깔나게 살리냐 안 살리냐의 문제인 거지. 저 노래를 기가 막히게 그런 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불만이라잖아요, 자꾸 이게 막 아, 저기 이렇게 좀 더 소리처럼 오래 빌트니스 같은 들어주고 그런 음악을 싶은데. 막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 혹시 모차르트는 속이 그걸- 터져요. 모차르트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 저는 원래 소리를 원래 소리를 이렇게 감초 네. 이렇게 내고 싶은 욕망이 그득한데 네. 하다가 자꾸 이렇게 통통 튀고만 있으니까 아, 이거 세 잡이가 아니라 한 공룡잡이 정도 되면 뭐 그렇죠. 이렇게 아, 네. 이럴 수 그렇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조그만 새를 잡는데 그런 소리는 좀 안 어울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네요. 대잡이니까. 네. 어쨌든 그냥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것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거의 별들의 뭐라 그러지? 출동? 향연? 네, 별들의 향연 출동.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다 나와 여기에 이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또 다른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니까 파미나 역은 우리 소프라노 황수미 네, 황수미 씨하고, 네, 같이 나오고요. 네, 또 그리고 뭐 나머지 선생님들 전부 다 너무 좋으세요. 뭐 이준석 선생님도 그렇고 네. 같이 이제 밤의 여왕은
김효영이 네. 네. 소프라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에이티 고음을 진짜 잘해. 코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는 막 이런 네. 다른 캐스트 선생님들도 네. 워낙에 이제 뭐 출중하신 유명하신 네. 분들이 네. 다 나오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AP팀 박성근 선생님, 네. 그리고 타미노의 양준모 양준모 선생님, 그리고 임철민 김순영 선생님, 선생님. 김순영 아, 네. 워낙 그래서 저희 같이 연습하고 그러면서 저분 이런 게 없어요. 네. 갸우뚱하는 이런 게 없고 그래서 많이 이게 배우고 캐스트가 화려하면은 화려한 대로 어떤 그러니까 외적으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 네. 내부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요 실력이 다 보증돼 있으니까 네. 맞아. 어떤 노래가 안 되네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음.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역할에 집중하고 네. 우리가 만든 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서로 믿는 거죠. 음. 뭘 하든 간에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게 그래서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이거 타 방송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그 아수라 영화 출연진들이 네. 나와가지고 네. 연기 시범을 보여줬던 뭐 그떤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그냥 앞에 대본 이렇게 주고 서로 좀 맞춰줄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한번 쓱 리딩하고 한번 리딩만 딱 하고 그냥 읽었을 뿐인데 눈빛에서 이게 빛이 팍 튀면서 어떤 연기가 그렇게 불타오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섞이는 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오페라도 사실 똑같거든요. 맞아요. 오페라도 종합 그 예술이기 예술. 때문에 연기도 들어가고 뭐 춤도 들어가고 네. 노래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여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노래 부르는 성악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배우의 입장으로서 배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노래까지 해도 네. 맞춰야 되니까요. 네. 노래 그냥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데 거기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서로 그 부분도 어렵고 사실 유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떻게 네.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것만 보고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케미라고 하죠. 그런 네. 걸 소위 말해 네. 케미. 그게 아주 넘쳐나가지고요. 서로 뭐 저희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니거든요. 딱 보고 그냥 서로 내용을 아니까 네. 가는 거죠 그냥. 네. 또 이런 연기를 형이 던져주면은 그걸 받아요. 제가 그래서 또 받아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로의 그 만족감이 있는 거죠 속에서. 아. 그렇지 이런 거 좀 받아줘야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거. 좀 연기 좀 하네. 이렇게. 재밌네. 너무 재밌다. 막 리허설 하는데 재밌는 거. 그 우리 이거 너무 재밌었으니까 진짜 가서 쓰자. 막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럼 애드립도 날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픽스가 되죠. 사실 저는 애드립을 A팀의 그 양준모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양준모 선생님 잘하시죠. 저는 네. 처음에 양준모 선생님이 워낙에 시리어스한 역할만 많이 하시다 많이 보니까 맞아요. 네, 평소에도 약간 좀 근엄하시거든요. 네. 자태가. 네. 그러면서 그래 왔니? 약간 네, 이런 스타일이신데 막상 빠빠게노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분 진짜 정말 심각한 역을 많이 네. 하셨는데 그분이 데뷔를 세빌리아의 발사 그 피가로로 데뷔하고 나서 바로 바그너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중간에 갭이 없이 바로 끝판왕까지 가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됐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파파게노가 바그너처럼 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날아다니시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애드립을 많이 치시는 거예요.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경쟁심이 좀 생기기도 하겠어요. 그런 아니 거 그냥 보면. 많이 배운 거예요. 네, 거기서.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네. 이제 재밌는 상상도 소스는 못했던 따오줘요. 거다, 막 이렇게 저거 좋은데? 지금 이거 좀 써먹고 우리도 이걸로 가자. 재밌겠다. 네. 네. 그럼 이번에 대극장에서 하는 거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마술피리가 이번에 하는 게 뭐 20몇 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22년? 네. 아까 대극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22년 전이에요. 22년 전이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상당히 격세지감이 좀 느껴가지고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네. 22년이요. 10년도 아니고. 오래전이라 엄청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요? 예, 다른 때 하던 거랑. 제가 그 예전에 22년 전에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못 봤죠. 그때 성악하셨나요? 아 그때 갓난애기 아니에요? 아, 네, 22년 전에 감사합니다. 태어나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글쎄요. 물론 진짜 저희는 이제 22년 전에 그 프로덕션을 보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무대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왜냐면 이제 박혜진 당장님께서 처음에 이거를 구상을 하실 때부터 아 이거 괜찮겠는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게 한국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단장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접근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국제적인 추세가 좀 그래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 오페라에다가 영상적인 걸 가미를 네. 굉장히 많이 하고 거의 풀타임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영상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술피리를 이 지금 이제 저희 프로덕션 전에 대만에서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만에서 했던 프로덕션이 그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칼라에서 했던 거를 그거를 이제 사와서 한 거였어요. 네. 예, 라이센스 작품이죠. 근데 그거 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다 그랬었는데 여기 왔더니 그 아이디어가 같은 거예요. 그 영상적인 걸로. 네. 왜냐면 이게 그렇게 쓰면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매직 플룻이잖아요. 네. 매직적인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매직화하는 게. 그러니까 영상을 쓰면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는 마술피리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마술피리의 결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스러운 것들도 그런 맛이 있어요. 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검은 옷 입고 네, 막대기로 네, 드는 막 네. 뱀 갖고 막 네, 움직이고 네. 아직도 저기서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래요. 진짜 네. 뱀이 있고 사람들이 다 검은 옷 입고서 퇴장해요. 이렇게. 네. 네, 뱀이 쓰러졌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안 쳐요. 이제 쿨하게. 진짜 뱀 같은 3D의 그런 뱀이 막 여기서 막 그래요? 쓰러지고 막 영상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그렇게 해서 관객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확 몰입이 쉽고 뭔가 그런 시각적인 그런 충족이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이게. 그리고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그 무대를 무대 봤거든요. 리허설?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주연이다 보니까 무대에서 내려갈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이 무대를 볼 일이 많이 없어요. 무대를 뒤에다 놓고 하니까요. 네. 네. 근데 어제 어쩌다가 잠깐 제가 쉬는 구간에 이제 사라스트로가 등장하는 씬을 봤는데 아우 약간 압도되는 느낌을 그래요? 받았거든요. 저희가 무대가 사실 엄청 높아요. 네. 저희가 이제 피라미드 형식을 그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자꾸 계단 올라야 되고 안 그래도 저는 많이 뛰어다니는데 네. 계속 등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지 싶었는데 막상 그 등장하는 씬을 보니까 또 우리 그 사라스트로랑 또 사제 또 이제 그 역할 하시는 분들이 네. 키가 거의 190이세요. 오 그래요? 네. 그분들이 근엄하게 딱 서가지고 있고 피라미드 이렇게 있고 그 영상이 엄청 화려하게 받쳐주니까 넋놓고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한국에서 본 적이 있나.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네네.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런 이 건 잘 안 정도, 나와요. 네, 이 정도 네. 규모의 어떤 그거 분명해요. 그거는. 그래요. 우리 저희는 네. 계속 밖에서 활동을 하니까요. 네. 네. 무대가 엄청 큰데 헝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저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눈은 딴 데 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무대 리허설이 많았으면은 좀 적응이 됐을 텐데 네.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와, 여기서 신기하다 이러다. 자꾸 멋있어가지고 제 본분을 잃게 돼요. 야, 저거 와, 막 이러면서. 진짜 철부지 빡빡이너가 돼가지고 와 이러고 있다니까요. 너무 재밌어. 지금 많이 봐도 공연 때 안 보게. 며칠 안 남았는데요. 공연 때 또 본다 또 이제. 네. 그건 또 달라진 점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연출하신 분이 원래 또 무대를 주로 하신 분이죠. 네. 무대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벌써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오 진짜 궁금하다 막 이런. 네. 진짜 말씀들 잘하세요. 네. 케미가 좋아서. 케미가. 네.
김기훈 씨는 전에 나왔을 때도 이제 해외 오페라 극장 이렇게 좋은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 뭐 네. 그런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좀 시간이 흘렀는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제 많이 또 왔다 갔다 네. 했고요. 네. 또 이제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음. 예정인데요. 네.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4월 16일부터 이제 워싱턴 오페라 하우스를 시작으로 네. 거의 방랑자처럼 방랑자처럼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닐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 있어가지고요. 한 10년?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네. 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은 미래니까 네. 크게 닥쳐 있지 않은 미래니까 막연하게 좋겠어요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쳐 있으니까 이걸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어디 거처를 딱 잡아놓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떻게 네, 사실 하세요? 원래는 하노버에 제가 아. 독일 하노버에 있었는데 네, 네. 제 매니저가 그 BBC 카디프 콩쿠르 이후에는 이제 너가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가 있고 싶은 곳에 있으라. 그래서 아, 너의 멘탈이 가장 그러니까 너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의 어떤 심신이 가장 안정될 네, 만한 네. 곳에 있어라. 아, 그게 고향이지 뭐. 한국에도 좋고 아. 어디든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저는 이제 아. 베이스를 잡았고요. 어차피 제가 하노버에 그 집이 있더라도 제가 1년에 그 집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10일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냥 한국에 있든 뭐 유럽에 있든 어차피 매한 가지여가지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우 씨는 영국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여기 살고 있고요. 네. 가족이 있어서 아, 애 네. 셋 그러니까요. 딸이 제가 나빠요. 저기 다른 인터뷰 기사 보니까 자녀가 셋이라고. 저 애가 셋인 게 이게 한국이든 외국이든 이슈가 크게 되더라고요. 아, 외국에서도? 그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싱어가 애 셋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긴 하네. 쉽지 않은 거니까. 네. 애가 셋이면 꼭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 지금 그러면 다 나이가 어떻게. 아이들이요? 네. 9살, 7살, 6살. 오. 참 네. 아내가 많이 힘드시. 네. 그래서 혼자서 학교를 보내고 모든 걸 감당하느라고 아. 고생 많이 하고 있죠. 너무 네. 대단한. 아버지가 많이 다 벌어줘야죠 이제. 그래서 아빠가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번 오페라 어디서 하면 이렇게 네. 오랫동안 한 연습하고 달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네.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훈 씨의 그 스케줄이 이제 저는 이미 밟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와 이거 힘든데 어떡할까 싶은 그런 힘내자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아이 셋이 없으니까. 저는 진짜 그러면 아무래도 영국에서 뭘 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집 근처니까. 예. 엄청난 그 이득이 그죠. 있죠. 예,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 원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하셨고. 네. 예. 영어 테스트 네. 끝나고 이제 19년도부터 저는 이제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선언을 하고 이제 네.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스케줄이 쫙 짜 있었는데 20년 이제 초반에 네.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제 때문에. 닫히면서 그쵸. 또 새로운 삶을 살았죠 그때 잠깐. 그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모든 싱어가 다 힘들었어요. 그죠. 네, 네. 다른 직업도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어떻게 간간히 버티기도 하고. 전 그래도 좀 빨리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른 프로덕션들이 또 새롭게 네.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죠. 네. 네. 고마워 두 번. 128에 농협 친한. 네. 그래서 뭐 오페라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마술피리 얘기도 많이 했지만 참 마술피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네. 30일부터 3월 30일부터 네. 4월 2일까지. 2일까지. 30일 네.
목금토일 이렇게. 네. 금토일. 네. 혹시 이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더라도 그냥 마술필이라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그렇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좋은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제 김건우 씨 이제 김기훈 씨 다 이렇게 한 곡씩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출연하셨고 공연 실황도 많은데 그 중에 한 곡씩만 골라서 한번 들어보려고. 네, 먼저 그러면 김건우 씨 것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곡이에요? 제가 이제 고른 곡은요. 네. 작년이죠. 이번 시즌이지만 작년 이제 11월달에 그 아이리시 내셔널 오페라에서 그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을 네, 올렸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작품이 오페라 비전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실황을 실황을 네. 방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오페라 중에서 이제 네. 제 아리아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네. 어떤 역이었어요? 아놀드라는 역이고요. 이제 윌리엄 텔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약간 우리나라 과거 이제 일제 시차의 그런 현실과 네. 약간 비슷해요. 네. 그 스위스에서 독립을 원하는 그 부족들. 그 부족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또 작은 어떤 부족의 그 윌리엄도 또 어떤 부족의 장들끼리 이렇게 친구고. 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독립을 독립하자. 이루자 네. 나오는 부분인데 네. 저는 또 거기서 또 약간 늘 테너는 좀 이렇게 사랑꾼이니까 사랑꾼. 네. 그 와중에 또 연애를, 적군의 그 공주와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또 그렇습니다 또 이래서 테너들은 맞아요. 테너들은 사랑꾼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테너는 바람둥이거나.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계속하는 와중인데 이제 적군의 여자니까 또 네. 이제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네. 되나. 근데 이제 친구들의 도움과 이래가지고 너의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우리가 무찌르자 이래가지고 힘내라 막 용기를 붙들어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리아 후반부에는 제가 이끌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네. 때려 부수자 이러면서 다 이렇게 네. 돌격 이런 네. 그런 아리아입니다. 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긴데요.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중간 일부를.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집. 네. 들어볼게요. L'espoir, j'entends des cris d'alarme. Ce sont mes compagnons, je les vois accourir.
Une crate inutile, une larme stérile, qu'est-ce n'est tu périna? Pour toi, des cris de ma maîtresse, et mon père et de ma maîtresse, et ça c'est que l'autre pas, et ça c'est que l'autre pas. Les pas, les forêts, les pas, les forêts, Ami, ami, c'est ton âme, amoureuse, si notre chef est dans la veine, c'est un homme qui appartient sans différence. Elle coffre la semence de veine, elle coffre la semence de veine. Suivez-moi, suivez-moi, dans ma trébuline, comme l'espérance homicide, comme l'espérance homicide. À la gentille, à ma seconde, à la gentille, à ma seconde. Notre coup est de vie, comme l'espérance homicide, c'est de la gentille, c'est de la gentille, comme l'espérance homicide, c'est de la gentille. Suivez-moi, suivez-moi, suivez-moi. L'école, l'école. Ami, ami, secondaire, mon bagage, si notre chef est dans la peine, c'est à nous qu'appartient sa défense. Elle coffre la semence de veine, elle coffre la semence de veine. Suivez-moi, suivez-moi, dans ma trébuline, contre l'espérance homicide, contre l'espérance homicide. Dans la gentille, à ma seconde, dans la gentille, à ma 와, 진짜 너무 잘하시네.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고 지금. 네. 누가 저렇게 잘해? 누가 저렇게 잘해요? 누구야? 쟤? 약간 와. 재수없는 측면이 있어요. 좀. 아, 김건우 씨가 난가, 저게? 이 곡으로 2016년인가요? 네. 오페라리아 콩쿠르에서 1등. 1등 했죠. 네. 그걸로. 저 곡으로요. 네. 보통 잘 안 부른다면서요. 위험하니까. 잘 안 부르네. 어. 지금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따라서 그게, 많이. 네, 건우 형을 따라서 부르는 거지. 아.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 저런 곡을. 노래가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노래가 있구나. 그리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윌리엄 텔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워낙 길기도 하지만 네. 이 아놀트라는 이 역을 할 테너가 많지 않아서 자주 공연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큼. 진짜 그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하이 씨가 뭐 엄청 많이 나오고 하이 씨의 샵까지 나온다면서요. C샵도 나오고. 네. 그리고 저게 약간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뭐 소위 말해서 레제로 테너라고 네. 많이 하는 그 가볍고 밝은 음색의 테너들이 이런 음역을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역할은 사실 음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필요해요. 그죠. 되게 영웅적인. 네, 맞아요. 네. 저런 부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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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는 되게 약하고 막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놀드가 굉장히 나중에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스토리가 보여요. 4시간 동안. 네. 굉장히 막 찌질찌질 아빠의 그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게 점점 성장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줘서 너 아니야 이제는 진짜 남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전에 진짜 그 이제 노래가 장군처럼 이제, 사람들을 몰고 가야 되니까 저기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러면 사람들이 안 따르잖아요. 그죠. 지금 네. 좋은 그 김식이 저기 좋은 포인트를 집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한국에서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저 한국 네, 안에서도. 그렇죠. 네. 한국 안에서도 네, 네.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작년에 작년에 아이리시 아이리시 내셔널 내셔널 오페라에서 했던 실황이었고요. 네. 또 윌리엄 텔도 한국에서 또 공연한 적이 있긴 한데 거의 공연되지 않는 작품이라서. 그것도 옛날에 초연이라고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정말 한국에서도 이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올리기를 네. 저도 소망하죠. 네. 또. 김건우 씨 나와서 기회가 했으면 없네. 좋겠다. 그럼 이번에는 김기훈 씨 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거 저는 들어볼까요? 제가 프리랜서로 처음 전향하고 나서 제 첫 작품이었던 그 라트라비아타의 그 디프로벤사를 네.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언제예요, 그게? 이게 2019년도 10월일 거예요, 아마도. 네. 네. 코로나 전이네요. 네. 딱 바로 딱 전이죠. 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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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어떤 노래인지 프로방스 내 고향으로라고. 네, 이게 사실은 한 지가 오래됐긴 하지만 네. 이 아버지 역할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철없는 아들이 그쵸.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웬 기녀랑 네. 이렇게 사랑에 사랑해서, 빠져가지고 네. 가문에 좀 명예도 실추시키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떤 네. 귀족과. 근데 사실 이 제르몽의 집안이 원래는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로 다시 신분 상승을 꾀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아들이 이렇게 철없이 자꾸 네. 못난 아들처럼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들으니까요. 네. 그래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네. 다시 돌아오라고. 네. 그러면서 우리 그 고향이 그립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도 해보고 뭐라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야 늙은 애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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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도록. 네. 들어보겠습니다. Sai vari suoi, i dai corpi cancello,
네, 라트라비아타에서 디프로벤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 돌아오라고. 네. 제르몽 역할이 음. 부르는 노래. 네.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있는데요. 네. 알프레도, 그러니까 제 아들 역할이죠. 네. 알프레도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들인데. 사실 저는 이때 당시에 네. 20대였어요. 네. 그런데 20도에 잘 안 시키는데. 그쵸. 근데 대단하네. 또 아빠 역할 안 시키는데 뭐 이렇게 늙은 분장을 막 네. 덕지덕지 붙여놓고 하는데 분장 문제가 아니지 소리가 정말 아버지의 그 묵직함이 그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가슴이 있어야 되는 네. 건데 네. 그게 없으면 안 시키는 건데 역시 일단 말해줘야 돼.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역시 뭔가요? 역시 뭐 거기까지요? 실력자니까 실력자니까. 당연히 뭐 붙일 이유가 없고 근데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네. 내가 실제로 아버지인데 아들이 이렇게 철없이 굴고 정말 내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설득해야 되고 어렵다.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버지의 조금 대입도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감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의 속을 썩이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어렸을 네. 때 아버지한테 좀 속을 많이 썩혀드린 적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좋은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어쨌든. 네, 제가 그때가 2019년이니까 지금 23년이잖아요. 네. 그럼 4년 4년 전인데 전에. 네. 제가 지금 만으로 31거든요. 네. 그러면은 4년 전이면은 아이고야. 어리다. 제가 27대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어느 프로덕션을 가든 제가 막내거든요. 네. 제가 조금 이 오페라 전선에 일찍 네. 뛰어들게 돼가지고 네. 어린 나이에 제가 23, 4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해외에 나가서 네. 만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모든 캐스트가 나이가 웬만하면 많은 나이가 거예요. 많죠. 네. 30 이후에 되니까. 네. 앞으로 앞으로 또 제가 하게 될 역할 중에 또 아버지가 있고요. 바리톤은 어린 역할이 잘 없는 거죠. 그렇죠. 아, 목소리 네. 특성상. 목소리가. 네. 왕 역할이나 네. 뭐 아버지 역할, 그리고 남성미가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로맨스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테너는 아주 그 전쟁통에서도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랑이랑은 거리가 좀 멀고 항상 어떤 나라를 리더. 지키거나 네. 네. 네, 그런 역할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한 40대 그때부터 이제 바리톤의 전성기라고 하거든요. 아. 네, 원래 그때부터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그런 역할들을. 네. 네, 그래서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지. 무리가 않지. 무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네. 이게 사람이 모든 거를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 책에서도 알 수 있고 네. 어떤 뭐 다른 간접 미디어를 경험.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그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끌어내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네. 네. 맞아. 그러다가 세자비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역할을 들어오셨다. 좀 그래서 무슨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금 세자비를 포커스인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역할을 처음에 맡을지 안 맡을지에 좀 대해서도 고민을, 심사숙고를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많이 할 역할, 그리고 전에 했던 역할들이 다 시리어스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본질적인 거는 사실 유쾌함이 네. 묻어있는 제 원래 캐릭터고, 그 다음에 제가 시골에서 막 그 논바닥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어쩐지 잘하더라.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자연스러워 아, 보이시던데.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많이 이제 혼났던 왜 이렇게 밖에 진흙을 묻히고 들어오냐는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역할을 조금 심사숙고 끝에 결국엔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거는요. 제가 지금 아니면은 앞으로는 못 해볼 것 같았어요. 이 역할을. 네. 네. 맨날 나이 든 역할만 하고 영웅적인 역할만 해야 네. 되니까 이런 재밌는 역할을 지금 나이가 아니면은 나중에 가면 더 못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다 하는데 네. 이제 기훈 씨의 목소리와 이런 여러 가지 해보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빠빠견을 제시한다기보단 네. 뭐 다른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역할이 더 효과가 좋겠다 네. 하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주로 베르디나 이런 그렇죠. 베리스모 오페라 작품도 네. 잘 어울리겠는데 그럼 많이 그쪽을 네. 눌러봤겠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사실은 이거에 많이 흔들렸어요. 이제 건우 형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네, 황수미 황수미 선생님이랑 씨. 같이 네. 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눈빛만 봐도 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뭐야? 그래 어떻게 해줘? 그래서 결정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네. 재밌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연습하실 때 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제 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역할은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해보고 네. 싶은 역할이 토스카의 스카르피아라는 스카르피아요.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거는 완전 악역인데.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그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아직 안 제가- 해보셨고. 네, 제가 평소에 많이 웃고 다니거든요. 그죠. 네, 눈웃음 여기. 네. 근데 네. 이렇게 웃는 사람이 사이코 같은 연기를 하면은 더 무섭잖아요. 무서워. 네. 그래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해 하게 돼요? 10월에 제가 이제 댈러스 오페라에서 오, 처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오, 네. 보러 가야겠다. 달라스. 진짜 와야 돼요? 왜 돌아요? 티켓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가 보러 가야겠다고 얘기는 안 한 거야. 그냥 하여간 여러분 보러 가야 가세요. 돼. 달라스 오페라입니다. 달라스. 혹시 네. 미국에 계신 분들 네. 네. 진짜 궁금해요. 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만 3작품을 해요. 그래가지고 토스카하고 또 뭐 하세요? 처음에 라보엠, 라보엠. 네. 그 다음에 산타페에서 그 벨레아스 앤 멜리상드 네. 드뷔시. 드뷔시 네, 오페라. 그 드뷔시 오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스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김건우 씨는 어떤 역할을 제일 좋아하세요? 역할을 오페라에서. 좋아하는 역할이요. 네. 이거 마스피리도 좋고요. 너무 네. 좋죠. 네. 저는 왕자인 역할은 다 좋아요. 약간 재수없는데요, 저. 왜? 아니 테너는 무조건 왕자라 아니면 뭔가 로맨틱한 그런 로미오 줄리엣 이런 공작 거. 아니에요? 공작? 바람둥이 공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두가 빼고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두가도 되게 좋아해요. 두가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저도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고 진짜 막 가슴이 뛰는 그런 물론 이 마술피리의 타미노도 가슴이 뛰는 그런 네. 러버지만 네. 그것보다 더 뛰어가지고 더 현실감 있는 그런 역할들 막 완전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또 해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 주역에다가 네. 왕자 항상 이게 귀족 네. 이런 역할만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테너는 저는 그렇죠. 보통 그게 아니에요. 신하 네. 그리고 사이드킥. 네, 사이드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속된 말로 따까리는 빠져야 따까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아니, 근데 리골레토 뭐 이런.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왕자가 좋은 왕자라서 네. 네. 여기서는 좋은 왕자죠. 그렇죠. 네, 따까리를 할 맛이 납니다. 네, 마술 TV에서는 그렇죠. 네. 인정받았어. 네. 진짜 오랜만에 이제 국내 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데 뭐 앞으로 미국에서 할 오페라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또 뭐 계획이나 포부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두 분 다. 네. 저 건강하게 열심히 네. 좋은 작품들 네. 많이 하고 싶고요. 네. 새 네. 자녀들을 잘 네. 키우면서, 네. 하면서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작품들 새로운 작품들 뭔가 진짜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더 행보는 약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저도 그렇게 막 큰 극장들은 그런 걸 잘 시도를 안 하거든요. 네. 정말 잘 안 올려지는 작품들 아. 그런 것들 예를 꼭 들면 캐스팅이 돼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많이 안 알려진 잘 안 알려진 작품들을 테너들이 그런 걸 잘 안 하고 싶어 하던가 그런 게 좀 기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작품들 몇 개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뭐 세빌리아베스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걸 병행하면서 약간 네.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네. 네, 그런 재미있는 한 시즌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작품들이에요? 이제 지금 저 9월 달에 이제 리허설이 들어가는데 조라이데 디 그라나타라는 정말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처음 근데 들어봤어요. 이건 도니데티가 만들었어요. 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저도 이제 프리랜서 시작할 때 렁저드 니시다라고 그 라파보리트 전에 도니데티가 그 전해에 만들어 놓은 오페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오페라를 요청했던 극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네. 아쉽게도 도니데티가 어떡해. 이걸 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극장에서 오페라 하나를 의뢰를 했는데 그걸 조금 각색해서 파보리타를 만들어요. 라파보리타를 네. 해서 이제 그쪽에다 이제 납품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진짜 이거의 오리지널 버전이 그게 렁저드 니시다였는데 네. 그게 세상에 이렇게 묻혀 있고 막 찢어져 있고 막 이제 악보가 네. 근데 그 이제 이탈리아 어떤 그 학자가 그거를 모아서 복원을 그거를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복원을 한 게 올라갔고 그게 초연이 됐었고 네. 그게 이제 도니제티 오페라니까 도니제티 페스티벌에서 그거를 올려놓는데 그걸 제가 이제 주연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런 작품들에 관심이 없다가 네. 이거 뭐지? 내가 이쪽에 맞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아. 사실 마술피리 쳐보기만 해도 수백 명이 불렀던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보고서 여기서 이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한 샘플이 없는 거죠. 들어볼 샘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펜을 잡고서 이게 어떤 같은 단어라도 그런 의미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의미일까 저 의미일까 하면서 정말로 그 실제 도니제티 혹은 실제 그 작곡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야 그걸 세상에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이. 그래서 근데 그것만 하면 정말 사람 지칠 것이고 네. 또 생활전선에서 돈은 또 돈대로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들은 또 네. 스테디셀러대로 하고 뭐 네. 세밀리아 알바사, 네. 아코지판 뚜떼 뭐 다른 도니제티 네, 네. 로시니 이런 것들도 네. 하면서 베르디에프 뭐 리골레토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작품들을 간간히 이렇게 계속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또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은 작품들이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워요 노래가. 어려워요. 어렵기 부르는 게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부를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것 자체도. 네. 그리고 요즘 또 새로 만드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또 정말 고난도 수준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하는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월드 클래스 성악가들은 인기 작품만 해도 사실은 먹고 네. 살죠. 네, 먹고 살기도 하고 벅차거든요. 스케줄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손을 좀 안 대려고 하죠. 워낙에 그쪽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도 그쵸, 많이 새 들여야 될 작품이니까. 뿐더러. 네. 두세 그런데 배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시간적으로 준비하는데.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이런 작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맞습니다. 제가 못하는 말들. 네, 128에 네. 네. 또 마지막으로 김기훈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뭐. 네. 네. 저는 일단은 가깝게는 제가 앞으로 주어진 스케줄을
정말 무사히 잘 소화하는 게 제 가까운 목표고요. 네. 그 다음에 잡은 계획은 이제 세계 몇 대 극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빅테아터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데서 모두 정말 메인 주연으로서 서보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를테면 어디예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로얄 오페라,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 네, 스칼라. 비엔나? 그다음 파리, 네. 가스틸. 예.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몇 군데는 좀 이루어가지고요. 그 이제 계약을 계약을 이루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기로 이제 됐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이제 또 정복해가는 마음으로 하고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차 타고 가면서 형이랑 네. 좀 얘기를 나눴어요. 네. 우리가 음악을 하는 목적이 뭘까? 결국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은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뭐 농담식으로 빨리 노래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농담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네. 결국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그거였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이게 사실 꿈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거였어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 사람으로서 음악가로서. 네, 나중에는 결국 그 꿈을 쫓기 향해서 위해서 가는 거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또 뒤에 녹화가 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네. 된대요. 사실 더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네. 128 이것도 지금 외웠어. 저도 뭐 하면은 진짜일 것 같은데 이거? 계좌번호 시작이 128로 시작할 것 같아. 네. 자, 이번 30일부터 4일 동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제 오페라 마술피리 거기서 타미노 역할 맡으시고 네. 또 파파게노 역할 맡으신 우리 테너 김건우 씨 그리고 바리톤 김기훈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네, 하시는 작품들 얘기 들으니까 다 막 가고 네, 싶고 막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